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입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5일 월요일 어린이날이 되겠는데요. 지금 보면은 굉장히 지금 우리 사회에 핫 이슈가 되는 게 있죠. 뭐냐면은 바로 6월 3일 날 있을 대통령 보궐선거를 앞두고 과연 여당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한 자리를 놓고 과연 어떤 사람이 대표 선수로 대통령에 출마할 것인가. 5월 25일경 인쇄에 들어간다고 하니 그 인쇄에 시작되기 전에 지금 뭔가 결정이 나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도 보면은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파기환송으로 인해서 지금 민주당 애들은 지금 99번 이겨놓고 마지막 한 번을 지면 끝장난다. 이런 지금 절박한 두려움과 공포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독과 독수요, 인과응보, 자업자득이란 말이 딱 요즘 세태에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제가 나온 모교가 있어요. 제가 어쩌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제 나이가 어려서 지금 관악산 밑에 있던 그 시절에 서울대학교에서 한 4년 수학을 했습니다. 저희 또래나 저희 윗대나 아니면 저희 후배들이나 보면은 어떤 사회의 문제에 대한 인식 없이 고민 없이 대학을 왔는데 이 대학이라는 곳에서 치열하게 공부하고 또 이 공부라는 것이 인간이 되기 위한 하나의 그 아픔의 과정이죠. 그 인지적 능력을 또 통찰력을 또 일반적인 학문적인 지식 모든 영역을 다 흡수하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만 하는 굉장히 그 젊은 시절의 중요한 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한쪽에서는 학생운동을 하면서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또 보도블록을 깨서 학내에 들어와 있던 사법경찰들과 난투극을 벌이고 소위 말하는 투석전, 화염병을 던져가면서 소위 말하는 그 불장난들을 많이 했었죠. 자, 거기에 비해서 이 고시 공부를 하는 애들은요, 같은 대학을 다니면서도 그 다른 쪽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이 세상에서 관직을 통해서 본인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하고 또 공부라고 하는 것이 마치 그 입시학원처럼 대학에서 고시 과목에 나오는 그런 과목들만 열심히 보고 달달 외워서 시험을 보고 하는 그런 부류로 크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전공으로 한 그 학문에 누구보다도 깊이를 더해야 되겠다 해서 부지런히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가 개설된 이래 물론 제가 대학원 나온 외국대학교의 그 통역대학원이라는 곳은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지시로 말미암아서 1979년도에 지시를 했고 1980년도부터 학생들을 모아서 가르쳤던 UN 8개 공용어를 가리키는 최고의 대한민국 어학기관이었죠.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서론이 왜 이렇게 길어지냐면요. 서울대학교 출신의 고시에 목을 매달았던 그런 학생들의 전반적인 특징, 그리고 그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행정고시, 사법고시, 외무고시 이런 걸 합격을 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5급 사무관으로 이제 공직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이런 부류의 아이들은 비교적 진급이 7급이나 9급으로 시작한 공직자들보다 빠릅니다. 그리고 빠르다 보니까 같은 동년배인데도 직급 차이가 몇 계급이 차이가 나곤 하죠. 자, 그것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시 출신으로 공직생활을 하는 아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대단히 용렬하고 비겁하고 비루하게 기회주의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실제 예로 저는 국가안전기획부 시절에 입사를 했다가 국가정보원 시절에 회사를 그만두고 나온 그런 사례가 되는데, 자, 김대중이가 대통령이 됐어요.
갑자기 국장이 날아가고 새로운 국장이 오는데 전라도 사람이 와요. 기조실장이 왔는데 서동만이라고. 그자도 봤더니 경기고등학교 출신인데 뭐 어디 상지대학교 교수하다가 또 날라왔어. 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국가안전기획부도 갑자기 이름이 국가정보원, 국립정신병원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자, 그러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나는 서울 사람입니다. 나는 경기 중고등학교 나왔습니다. 나는 서울에 무슨 학교 나왔습니다 하는 그런 우리 동료 선후배들이요. 갑자기 김대중 정권이 되고 나니까 아따 이 사람들아 나가 원래 전주란가 내가 원래 임실이란 게 음에 나야말로 고흥이라고 아따 나는 저기 아는가 청산도요 청산도 뭐 이래가면서 고향을 갖다 밝히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그런 자들이 이제 전라도로 신분 세탁을 다시 한번 해서 서울로 되어 있던 이전한 본적지를 다시 전라도로 고치는 이런 해프닝도 벌어지고 심지어 경상도 출신인데 웜에 나는 처갓집이 전라도란 게 그러니까 나도 절반은 전라도요 이러는 참 희한한 놈들 많이 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덕수 전 총리께서 5.18 묘역에 갔는데 입장이 안 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외친 소리가 있었다며요. 나도 전라도 사람이라고. 거기서는 그런 말 할 게 아니죠.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그냥 일자 무식쟁이가 그냥 초등학교 중퇴 정도 학력이면은 그런 말 해도 되죠. 그러나 서울에서 경기 중고등학교를 나오시고 서울대학교 상대를 나오시고 고시도 붙고 50여 년간 이쪽부터 저쪽부터 타면서 온갖 양지만을 다녔던 사람이 그 광주 내려가서 망월동 묘역에서 입장을 불허한다고 해서 아따 이 사람도 나도 전라도란 게 이런 말을 해서 입장을 한다. 이거는 국가의 고위공직자로서 대단히 정말 부족한 모습을 드러낸 거죠.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여보시게들 나 한덕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공직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거기가 광주 땅이라고 웜에 나도 전라도란 게 그러면 입장이 될 것 같습니까? 자, 한덕수 말고 이전에 비슷한 쇼를 하다가 물러난 반기문이라고 하는 미꾸라지 뱀장어가 있었죠. 그 사람은 참기름을 바른 뱀장어를 하는데 지금 한덕수 역시 거기에 못지 않습니다. 자, 이전에 무슨 대법원장, 감사원장, 총리까지 역임했던 이회창이라는 걸출한 경기고 서울법대 출신이 있었습니다. 역시 그분도 대통령 선거에 3번이나 도전했지만 번번이 졌습니다. 첫 번째는 김대중에게 졌고 두 번째는 노무현에게 졌으며 세 번째는 3파전이라 하면서 나왔다가 이명박이가 되고 정동영이 아주 개 묵사발이 나서 졌고 그러면서 몇 표 받지 못하고 쓸쓸하게 마무리를 하고 정계 은퇴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분이 바로 이회창입니다. 자, 이번에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동문들이 우리가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고 우리가 드디어 기회가 왔다. 한덕수를 밀어서 대통령을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럽니다. 거기다가 모피아, 기획재정부, 옛날 같으면 재경부죠. 옛날 같으면 더 옛날엔 경제기획원이고 자, 한덕수 씨가 그곳 출신이다 보니까 지금 모피아들이 적극적으로 아마 한덕수 선배님을 자금도 지원하고 인원도 지원하고 하는 것 같은데 선거를 치르다 보면요. 돈을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가령 제가 한 500억 자산가예요. 자, 내가 아는 뭐 후보에게 한 100억 정도 지원해주고 싶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맥시멈 1억 원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틀림없이 한덕수 씨는 그동안 김현장에서 한 6개월 있으면서 벌어놨던 돈 뭐 한 20억 원 정도
그리고 공직생 OECD 대사하고 미국 대사하고 총리하면서 집을 세를 줬으니까 그 집에서 임대료를 받았던 거 등등을 합치면 몇십억 원 넘게 있겠죠. 자, 이제 본인의 주머니에서 돈이 1억 5천, 1억, 2억, 3억 이렇게 돈이 빠져나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피 같은 돈, 자식도 하나 낳지 못하고 살아오면서 그 모아놨던 돈이 얼마나 안타깝고 아쉽겠어요. 얼마나 못 가서 기브업, 항복하는, 포기하는 수순에 도달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반기문 씨 역시 충청도 사람인데 거기도 서울대학교 물리대 시절에 외교학과가 나왔죠. 그리고 외무고시를 해서 외무공무원 했는데 평생을 꽃길만 걸었죠. 양탄자, 카페트 깔린 길만 다녔어요. 우리 한독수 선생께서도 비슷하죠. OECD 대사, 미국 대사. 우리 같이 그 야전에서 온갖 시궁창물에, 똥물에, 혹은 저수지에, 혼탁한 물 이런데 몸을 담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제가 말이 좀 장황스러워졌는데,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온실 속에서 핀 화초와 들판에서 온갖 풍상을 겪고 살아남은 잡초, 그 둘의 생명력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똑같이 서울대학교를 와서 경영학과를 다니면서 일찍이 없이 사는 사람, 약한 사람, 빈자, 약자들을 위해서 한번 내 평생에 정의롭게 살아보아야 되겠다고 노동운동 현장에 투신했던 김문수. 그 청년 김문수는 그 노동 현장에 20여 년 머물고 수없이 수배를 받고 투옥되고 고문당하고 그러한 젊은 시절에 온갖 풍상을 겪고 난 후에 구소련이 붕괴되고 멸망하는 것을 보고 마음을 고쳐먹고 우리 우파 진영으로 와서 열심히 살고 모범적으로 살아서 국회의원 3번에 경기도지사 2번에 연임하는 이런 공직 생활의 경험을 가졌습니다. 또 최근 지나간 8년 정도는 직업도 없는 무직자로 늘 뚜벅이로 걸어다니면서 역사 강의를 하고 젊은 후학들에게 정말 사회의 밝은 면, 좋은 면만을 알려주고 또 우리가 잘못 살았던 점을 반성하면서 후학들을 양성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던 분입니다. 자,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은 온실 속에서 핀 소담스러운 양란처럼 아름다운 빛깔과 경력과 화려한 뒷배경을 자랑하는 사람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좋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잡초처럼 온갖 서리를 맞고 갖은 비바람, 풍상, 우박도 맞아가면서 그 야전에서 들판에서 꿋꿋하게 뿌리를 내리고 더욱더 강인하게 살아온, 비록 돈은 김현장 출신이 아니라서 돈은 없지만 오히려 청렴이라고 하는 장점, 그리고 근면성실함이라고 하는 우위점, 이것을 보유하고 있는 김문수. 둘 중에 누가 이 나라의 진정한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요 다음번에 다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